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기대했던 큰 호재 중 하나가 바로 이 법안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측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하루 만에 크게 하락했고, 미국 경찰과 검사 단체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클래리티 법안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 규제 자체가 아닙니다. 뭘 해야 합법이고 뭘 하면 불법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코인은 증권인지, 어떤 코인은 상품인지, 어떤 서비스는 SEC가 관리하는지, 어떤 서비스는 CFTC가 관리하는지 기준이 계속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수년 동안 제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말 그대로 이런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암호화폐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 누가 감독할지,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법안을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논란이 된 것일까요? 문제는 법안 안에 포함된 BRCA 조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단순히 코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처럼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지갑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디파이 프로토콜을 개발하거나 혹은 블록체인 관련 오픈소스를 공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송금업자나 금융사업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발자들이 규제 위험 때문에 미국을 떠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혁신을 하려면 개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주요 수사기관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검사협회, 보조검사협회, 국제경찰청장협회, 전국보안관협회 등 7만 명이 넘는 법 집행 관계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공동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개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범죄자까지 보호하면 안 된다. 현재 암호화폐는 랜섬웨어 공격, 마약 거래, 자금 세탁, 북한 제재 회피, 사기 범죄 등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BRCA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작용이 된다면 범죄 조직들이 악용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믹서 서비스나 일부 디파이 서비스 운영자들이 KYC, AML,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을 피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혁신은 좋은데 범죄 수사까지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번 논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경찰이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법안은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만약 법 집행 기관들이 계속 반대한다면 중도 성향 의원들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 법안 통과 확률이 단 몇 시간 만에 55%에서 41%까지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좋은 법안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정말 통과가 어려워진 걸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은 완전한 반대라기보다는 협상 국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업계도 일부 수정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솔라나 정책연구소 측에서도 범죄 의도나 고의성을 더 명확히 정의하는 수준의 수정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법안을 완전히 폐기하자는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개발자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범죄 예방 장치를 얼마나 넣을 것인지에 대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의 논란은 암호화폐 산업이 오랫동안 마주해온 질문으로 돌아간 겁니다. 혁신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를 우선할 것인가. 너무 강한 규제는 산업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슨한 규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금 그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연 클래리티 법안은 수정안을 거쳐서 통과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예상보다 더 큰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까요?
앞으로 상원 심사 과정에서 나오는 움직임들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시장은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3일 S 하락 시그널 발생 이후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그널 발생 직후부터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한때 7% 이상 하락을 했고 현재 기준으로는 약 4% 정도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락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장중 59,000달러 부근까지 하락을 하며 6만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약 3.6% 감소했고 시장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 탐욕 지수는 17 수준까지 하락하며 극도의 공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은 왜 발생했을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파생 상품 시장의 디레버리징, 즉 레버리지 청산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을 기대하며 빌린 돈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강제 청산이 영쇄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가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 거래소는 해당 포지션을 자동으로 정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가격이 더 빠르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른바 청산이 또 다른 청산을 부르는 연쇄 반응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4시간 동안 약 5억 300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 청산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상승에 베팅했던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시장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최근 지속적인 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0일 누적 기준으로 약 64억 달러 규모의 순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ETF는 기관과 장기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는 대표적인 통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유출은 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신호로 해석됩니다. 결국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강제 청산이 발생하고 현물 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구간은 어디일까요? 현재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59,000달러 부근 지지선입니다. 이번 하락 과정에서도 시장은 이 구간에서 강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59,000달러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위쪽으로는 67,000달러 구간이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 반등이 발생한다면 67,000달러 부근은 주요 저항 구간이자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매도 목표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